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4680 배터리 탑재한 모델 Y 공급은 언제부터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빅테크 기업 주식 고르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 고를 때는요. 성장률의 차이를 보라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고유가 상황이죠. 테슬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2월 누계 테슬라 판매량이 79% 상승했다는데 이것도 알아보겠고요. 루시드와 리비안 투자는 이때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도 알려드리겠고 FT가 파이낸셜 타임즈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는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하루 증시도요. 유가에 의해서 좌우됐던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유가 흐름을 보면 역시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상승했던 모습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30불 이상도 찍었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하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4차 회담이 또 남아 있습니다. 4차 회담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가가 좀 더 하락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증시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유가가 급상승 상황에서도 테슬라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유가의 하루 움직임을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고요. 유가가 이렇게 일단은 장 초반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리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유가가 다시 하락 안정화되면서 오늘 유가가 2.57% 내렸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이렇게 상승으로 어느 정도 반전되는 모습,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고, 하지만 오늘 미국 금리 거의 2%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나쁜 거라고는 말씀 안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석상에 아무래도 0.25%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이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나스닥의 하락이 좀 더 커서 0.95% 하락했고요. 다우는 0.34%, 그래서 S&P 500은 0.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7.9% 전년 동기 대비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1월 달에도 한 7.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물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요 뉴스로는요.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겠다. 뭐 이것은 뭐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뉴스겠죠. 동결을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풀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조기 종료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3월달 이번이 이제 테이퍼링이 마감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것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상승에 이어서 향후에 양적 긴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번 FOMC 회의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FOMC에서 예를 들어 0.25% 금리 상승으로만 일단 하겠다. QT는 뭐 직접적으로 아직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좀 더 증시에 긍정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하원에서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그러면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겠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수입 금지한다고 했었으니까 사인을 할 것인데, 어쨌든 이런 발표 때문에 좀 더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러시아에서 이제 사업을 철수하겠다. 월가의 최초라고 하네요. 자, 월가는 러시아에서 그렇게 큰 사업 영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존이 20대 1 주식 분할을 결정하면서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존이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최근에 고유가 흐름 때문에 에너지 주식이 또 한번 올랐고, 어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에너지랑 유틸리티가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존이 이렇게 5% 넘게 큰 상승이 있었다. 20대 1 주식 분할 결정 때문이죠. 자, 그 외의 주식들은 대부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는데 지금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자, 14,500 이상까지는 좀 올라야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리 인상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3월 말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럴 때 좀 주식을 많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자, 길게 오랫동안 살아남으셔야지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랫동안 살아남으시려면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쪽에서 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 12,200선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죠. 나스닥에 120 주봉선이 있는 선입니다. 자, 12,200까지는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현금 비중 가져가시고, 자, 지금은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로는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계속해서 찬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4% 이상 하락을 해서 838불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200일선이죠. 노란색 선 200일선을 전후로 해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진폭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삼각형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수렴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진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상박이든 하박이든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자, FOMC 회의가 있은 다음부터 아마 3월 말부터 좀 이렇게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래도 테슬라의 요새 상승 움직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좀 더 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700불 때까지 하락을 크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자, 떨고 올라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쌍바닥이 되는 거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또 700불대 초반까지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 번 더 떨고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게 하락하면 찬스로 생각하시고 또 한번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1월 EV 판매량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경쟁사 모델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테슬라 섹시라고 하죠. 자, 테슬라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를 이제 붙여가지고 섹시라고 하는데 모두 10위권 이내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Y랑 모델 3가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뭐 65%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엄청나죠? 그리고 모델 S도 3등을 마크를 하고 있어요. 모델 S는 비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자, 3위에 랭크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델 X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델 X가 모델 S보다는 좀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9위, 10위 안에는 들어있다. 10위가 포르쉐 타이칸이네요. 자, 여기서 좋은 점이요. 현대 아이오닉 5가 그래도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가 좀 분전을 하고 있고 기아 니로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 첫 달이라서 중요한 거죠, 1월이. 자,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65% 가까이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어닝콜에서 그러니까 2021년이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지금 모델 Y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데 자, 미국에서는 이미 모델 Y가 베스트셀러에 이미 등극을 했습니다. 1등이죠. 자,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를 이제 뽑아내게 되면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델 Y를 쭉쭉 뽑아내고 생산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델 Y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할 수도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뭐 테슬라가 정말 잘 팔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 주문 속도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리테일 가솔린 프라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전년 동기가 뭐 한 2달러 선이었어요, 거의. 근데 2달러인데 지금은 갤런당 거의 4불까지 4불이 넘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의 역사적 고점에 와 있어요. 최근 뭐 한 30년간에
가장 높은 지금 유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솔린 평균가가 4.318불이에요. 여기 있죠. 그 1년 전 대비 1.5불이나 상승한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런 가솔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월 6일 미국 테슬라 판매가 79%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가솔린 평균가가 1.5%나 1.5달러나 상승한 상황. 그러니까 유가가 거의 한 30%,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그것보다 더 높게 지금 판매량이 상승을 하고 있다. 79%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배터리 원가는 나중에 일단 하락을 할 것이다. 기술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널리 정말 보급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원재료 니켈 가격도 뭐 천정부지로 상승한 상황이죠. 자,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오히려 배터리 원가 하락보다 유가 상승이 전기차 수요 급증을 가능케 하고 있다라고 그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경쟁사는 아직 특히 미국에서 EV 판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루시드랑 리비안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테슬라가 정말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가 텍사스 이미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 생산을 쭉쭉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기가 텍사스는 정말 신의 한 수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테슬라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전에 알아보셨듯이 79%나 상승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Extraordinary times call for US need to increase oil and gas production. 미국에서도 빨리 기름과 가스를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미국 뭐 셰일 가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산량 증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가 텍사스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고요. 많이 들으셨다시피 4월 7일에 이제 기가 페스트가 있어요. 3월 22일에는 베를린 이제 공장 딜리버리 데이트가 있죠. 딜리버리 데이 이제 행사가 있고 기가 텍사스는 4월 7일에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늦어져 이제 4월 7일부터는 기가 텍사스도 딜리버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3월 말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4월 7일에는 확실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차트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죠. 계속해서 생산과 딜리버리량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주시는 트위터 분이신데요. 올해 딜리버리 예상치를 166만 대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1분기 미국 판매 예상치를 11만 5,60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YTD February, 그러니까 2월 누계로 봤을 때 테슬라가 미국에 8만 3천 대를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뭐 월에 약 4만 대가 넘는 수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월 달은 좀 더 생산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작업 일수도 많아요. 2월은 작업 일수가 28일밖에 안 됐죠. 3월은 31일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숫자가 아마 여기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1분기 미국 판매량이 12만 5천 대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생각하는 것보다 1만 대 이상 넘게 초과 판매가 달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록에 미국 테슬라 판매가요 전년 동기 대비 일단은 79% 상승했는데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유가 상승보다 테슬라의 판매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전부터 이미 유가 상승세 속에서도 테슬라 실적은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거 잘 아실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은 테슬라 구매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좋은 뉴스죠. 그리고 텍사스산 모델 Y의 공급이 궁금하시죠? 왜 궁금하시냐? 텍사스산 모델 Y에만 4680 배터리가 지금 탑재가 됩니다. 자, 기가 베를린도 어쨌든 2170 배터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프리몬트 공장에서 나오는 모델들은 아직 4680 배터리 탑재 계획이 없어요. 뭐 향후 나중에 이제 모델 S라든지 모델 X가 아마 4680 배터리를 또 탑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프리먼트 공장에 4680 배터리 탑재는 없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산 모델 Y가 중요한 거죠.
자,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 4680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 받고 싶으시겠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미국 지도가 보이시죠? 알래스카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의 그레이 영역들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과 가까운 곳이죠. 이쪽은 어쨌든 기가 텍사스 모델 Y가 아직 공급받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 녹색 부분, 미국 중부부터 동부까지가 텍사스산 모델 Y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2년 1분기에는 지금 받기가 힘들어요. 4680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를.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자, 이 지역에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델 Y 4680 배터리가 탑재된 텍사스산 모델 Y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딜리버리 데이트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3분기에 인도받을 걸로 지금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 이쪽 부분에 자, 89% 확률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4분기에 인도 받으실 분들은 자, 이제 100%.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올해 말에는 거의 이제 4680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가 판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기반, 미국 서부를 기반으로 했던 회사고, 자, 이쪽에는 정말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미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에 반해 뭐 중부랑 동부는 좀 더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먼저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텍사스가 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 동부랑 더 가까우니까 이쪽에서 공급을 하는 게 맞고, 서부에 위치한 프리몬트 공장은 역시 서부 쪽에 공급하는 게 물류 비용상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모델 Y 딜리버리에 대해서 잘 알려드렸어요. 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루시드 리비안 투자와 관련돼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루시드 리비안이 계획에 비해서 너무 생산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루시드는요, 2022년 딜리버리 예상치가 12,000에서 14,000대 예상이 되고 있고, 리비안은 뭐 또 목표치가 또 4만 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좀 더 지금 많은 편인데, 지금 나오는 숫자는 너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자, 2월 누계 기준으로 1월과 2월, 올해 1월과 2월 누계 기준으로 루시드는 434대를 인도를 했고, 리비아는 452대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것을 뭐 한 달로 따지면은 한 달에 200에서 250대밖에 못 팔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올해 뭐 3,000대도 두 회사 다 인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0대씩 인도를 한다고 치면은 자, 루시드랑 리비안의 목표치 자 12,000대, 14,000대, 4만 대 턱없이 모자라죠. 3,000대라는 숫자는. 자, 이렇게 생산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고유가 상황이죠. 그러면 전기차 회사들이 치고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테슬라는 그거를 잘하고 있고 다른 경쟁사 리비안, 루시드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루시드랑 리비안은 생산량이 최소 월 5,000대 이상 나오는 시점부터 투자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리비안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IPO 이후에 뭐 5일 동안 이렇게 너무 급상승 170, 180불까지 오르고 지금 40불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엄청난 큰 하락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언제까지 하락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 루시드도 마찬가지죠. 57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24불,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 월 5,000대 이상 뽑아내는 시점부터 좀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루시드는 6만 대, 리비아는 12만 대 정도 일단 연간 판매 대수가 나와야 된다. 자, 2023년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좀 투자해 볼만 하겠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 월 5,000대 이상 나오는 시점부터 좀 투자를 했으면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으시거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 들어가시고, 뭐 나는 잊어버리겠다, 5년 이상 10년 이상 잊어버릴 수 있겠다 하면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을 때, 생산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자, 파이낸셜 타임즈가 출처이고요. 자, 2020년 중반,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발병을 했을 때는 자, 오미크론이 아니라 뭐 델타 변이라든지 그 전에 초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때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의 치사율이 이런 계절성 독감보다도 18배나 높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오미크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거의 독감 수준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도 높고 지금 뭐 사망자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 초기의 사망자들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국가로 쉽게 나아갈 수 있겠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독감성의 그런 치사율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훨씬 낮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역시 집중 투자가 좋다는 겁니다. 테슬라 집중 투자가 좋다는 거예요. 자, 빅테크 기업들 많이 투자들 하고 계시죠. 최근 이제 아마존은 주식 분할 이슈가 있었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는 엄청나게 싸져서 좀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고, 엔비디아도 지금 많이 싸졌는데 이제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자, 분산 투자가 좋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친구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테슬라라는 겁니다.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엄청난 이렇게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마존이 작년 4분기 올랐던 거는 자, 리비안의 상장에 따른 이익 때문에 잠깐 급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나머지 주식들은 EPS 성장률이 3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구글이 30%를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는 역시 테슬라다. 빅테크 기업에는 테슬라 투자 성장률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이 높은 주식들이 나중에 미래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이죠.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숏을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을 신압으로 모아 가실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자, 올해 EPS 전망치도 월가 대비 높은 상황이고 S&P에서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을 줄 수 있고 1쿼터도 아마 1분기도 32만 4천대로 월가 예상치 31만 2천대를 능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수요도 아주 잘 늘어나고 있고 자, EV 침투율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주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50에서 700불 사이는 나누어서 집중 매수하실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600불대 500불대가 오면 그냥 웃고 넘기세요. 자, 위기 상황이 아니시라면 뭐 생활비랑 대출과 같은 부분에서 리스크가 없으시다면 자, 그저 웃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불금이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